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요새 어디 가서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목청이 높아지시는 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뭐 망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 보수 진영 자체가 괴멸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2015년 이후에 친박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새누리당을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총선에서도 치고 탄핵도 당하고 지난 거의 5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많이 졌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괴멸 상태로 윤핵관들이 몰고 가려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보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괜찮아요. 목청을 계속 왜요? 비대위를 만들면 되잖아요. 비대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은 비대위 상시 상황 아니냐. 아니 논리적이고 이런 해석이 냉정한 나오고 있어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저렇게 비꼬시는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정의당 얘기 먼저 할게요. 하나만. 전화 안 와요? 당의 누구한테요? 이른바 주류 이런 뭐 세력으로부터 전화 안 받으세요? 전화는 안 받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장성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도 들었고 뭐 계속 듣고 있어요. 뒷담화는 듣고 계시군요. 장성철 왜 저래? 막 이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잠시 후에 좀 하고 그 전에 그에 앞서서 정의당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동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의당 문제를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정의당도 비대위 체제예요. 근데 내일부터 비례대표 의원들을 총 사퇴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당원 투표가 시작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인데요. 지난 이제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예. 당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고 예. 이제 당의 진로 혁신 방안에 대해서 비대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당원들이 일부 당원들이 이 사태의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당의 비호감도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질렀고 또 당에 6명밖에 안 되는 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오늘날까지 오는데 큰 책임이 있는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사퇴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비례 후보들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발의해서 누구죠? 일단 류호정, 장혜영. 그리고 이은주 지금 비대위원장, 강은미, 배진교 맞아요. 이렇게 5명의 의원인데요. 5분이 비례로 된 의원들이시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당원 당규상에 보면 당권자 5%에 그러니까 네. 진성당원 5%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당원 총투표가 이제 부의가 됩니다. 처음에 5%를 넘겠냐 싶었는데 넘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당원 당규에 부합하지 않는 총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선출된 당 공직자에 대한 탄핵, 불신임은 예. 당원 소환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당원 소환은 그 당권자의 10%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전체 당원의 50%가 투표해서 과반 이상이 돼야 가결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허들이 높고 네, 그러네요. 장벽이 높으니까 약간 우회한 거죠. 약간의 이제 꼼수가 동원된 거죠. 그래서 권고라는 말을 붙여서 이게 일반 안건이다. 일반 투표를 총투표 안건이다. 근데 저는 이은주 비대위원장의 비대위가 왜 이걸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욕먹기 싫어서 좀 무책임한 정치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거는 어쨌든 성립이 돼서 발의가 됐고요. 예. 지금 31일부터 투표에 들어가는데 일단 선출된 이 특히 이제 공직자를 사실상 탄핵하는 불신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조치를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했거나 똑 부러진 사유. 예, 아니면 불법을 저질렀거나 예. 비위를 저질렀거나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당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비호감도. 국민들한테 냉정한 평가를 받는데 비례대표들도 책임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막연한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예. 물론 비례대표들이 다 잘했느냐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죠. 그러나 탄핵에 준하는 어떤 소환에 준하는 네. 이런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사유가 불분명한 측면에서 당이 직면한 그 위기의 원인과 그 책임을 묻는 게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비례대표들이 총사퇴하면 당이 혁신하는 거냐? 국민들이 다시 정의당을 신뢰하고 떠났던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총사퇴해도 이게 기득권 내려놓기도 아닙니다. 아니 그분들 5분이 총 사퇴하고 나면은 결국 후순위, 후순위 예. 5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후순위. 그러면은 뭐 누구십니까? 박창진 전 사무장 뭐 이런 분들 뒤에 계시는 뭐 그런 건가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또 이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가 여기에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도 있고요. 아무튼 4일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뭔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비대위 기간 중에 해야 될 토론이 예. 오히려 이거에 의해서 덮인 게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얘기가 나오죠. 정의당 안에도 사실은 개파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 소장님? 네. 또 이건 뭐 개파가 또 작용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법하네요. 저는 솔직히 정의당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보지도 못했고 오늘 박원석 예. 전 의원님이 관심 말씀하셔서 좀 가져주세요. 정의당 꼭 필요한데. 근데 정의당의 불행의 시작은 네. 조국 사태부터 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박원석 의원님 같은 분이 정의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의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이미 상실돼 버렸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평론가들이 평론할 것이 없다. 아유, 그렇게 참 보여집니다. 진짜 아픈 말을 하셨네요. 진짜 아픈 말을 하셨네요. 박원석 회장님이 그럼 지금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뭐 저 역시도 과거에 이제 당 지도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그 지난 지도부 여영국 당대표 지도부에서 제가 사무총장을 하다 중간에 물론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저조한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당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길을 잘 못 찾고 있는 것만은 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도 지난 10년간 누적되어 온 결과이고 한국 사회에서 제3당으로서 그리고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또 어떤 정치의 방법으로 나아갈 거냐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금 말하자면 이제 혼란 예. 또 총체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분명히 정의당의 역할이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예, 그 자리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번 투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뉴스쇼에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쇠 토론 지금부터는 정의당 대혼돈 얘기는 일단 좀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대혼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난장판이라서. 아 진짜 난장판인 것 같은 게 난장판이죠. 아까 박정하 대변인하고 인터뷰하는데 박정하 대변인도 본인이 지금 그 비대위 대변인지 당 대변인인지 나는 여기가 어디고 난 누구인가 약간 이 분위기시더라고요. 아까 들으면서 계속 왔었는데 네. 박정하 대변인도 본인도 당원 당규를 잘 읽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래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 될지 당 대변인으로서의 생각을 얘기해야 될지 본인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내심과 네. 예. 또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하는 발언과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의 내심은 최고의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요. 돌아가는 게. 그게 맞죠. 그게 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총회 결론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둘 그렇죠. 또 사이에서 지금 공식적인 혼란. 대변을 해야 되니까. 자, 어제 하루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만 정리해보자면 결국 새로운 비대위, 신비대위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해야 하고 그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돌린다. 네. 그리고 구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없으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가처분을 추가로 냈어요. 그 비대위 멈춰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도 가처분을 냈어요. 내 직무정지 가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 상황을 온라인 용어로 정리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대환장 파티. 맞아,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온라인 용어래요. 참, 이 상황. 박원석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상황이 이게 좀 뭐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악화의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토요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려 5시간을 의원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의원총회 끝에 결론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대위의 비대위를 구성한다. 네. 하나는 이준석을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그 결론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 이제 절차적으로 불복하는 걸 넘어서 정치적으로 불복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게 이제 법원 결론의 핵심이에요. 예.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릴 만큼의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비대위가 됐든 비대위의 비대위가 됐든 다 그 법원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무려 7시간을 토론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었다고 보고 도대체 저 당에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느냐. 윤핵관들 말고라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어제 뭐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긴 몇몇 했어요. 의원들이 10명 어제 정도.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바꿀 만큼의 수가 안 되죠.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지금 그 대세 추종하면서 공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더 황당한데 최고위원회도 아니고 네. 또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독립기구인 윤리를 향해서 이 사람 징계를 촉구한다라는 게 과연 그게 원칙에 맞느냐.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회는 어쨌든 독립기구잖아요. 윤리가 자체적으로 징계 권한이 있는 건데 그걸 최고위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징계하라 말라라는 식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성 마비 상태가 아니냐라는 총평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저는 땡벌입니다. 땡벌이란 게 무슨?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비판하기도 평론하기도 힘들다. 무기력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당원 당규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상상황 만들어야 되니까 당원 당규를 사후적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저런 집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들 이제 들을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할 때까지 서로 한번 해봐라. 소선점도 해보고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도 해보고 그래서 완전히 카오스 상태가 정리돼야지 이거는 뭐 중간에 아유 당원 당규상 돼요 안 돼요. 예. 법리상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원 당규 좀 보고 얘기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권선동 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요. 예. 전국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열지 않으면 부의장이 대행하도록 자기가 지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당원 당규상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예. 전국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은요 수집을 안 하면 당 대표가 그거를 열게 당규에 돼 있어요. 그 당규 자체도 안 읽어보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당 대표가 열 수 있어요. 당 대표가 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권성동 본인이 원내대표니까 열면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당원 당규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들. 근데 또 듣겠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비대위 체제 자체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다 걸어버릴 수도 있네. 지금 걸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계속 복잡한. 걸었잖아요. 자, 두 분은 지금 총평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진짜 떠오르는 질문들을 좀 무작위로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윤핵관들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당원을 고쳐서 당원 1조. 이준석은 절대로 당대표로 복귀하면 안 되고 당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그리고 이준석이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당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항. 네. 대통령에게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당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부칙에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준석 묻은 장성철도 절대로 국민의힘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저는 당원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능력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이준석 쫓아내려고 일을 벌였다가 지금
완전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그렇게 지금 그 의중을 파악하신다는 말씀이고. 근데 지금 윤핵관들 사이에 예. 일종의 이제 책임 소재를 두고서 자, 제가 질문하려고 싶었던 게 미묘한 요거예요. 공방과 윤핵관의 분열이란 게 진짜 있습니까? 미묘한 분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의원총회에서 윤한홍 의원이 했던 얘기가 의미가 있잖아요. 연판장 돌렸던 초선들 나와서 그 의원들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비대위 가자고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 그 얘기는 말 좀 해봐라. 정확히 장제원 의원 책임을 거론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당대표 거리 상태로 보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말하자면 당을 들쑤셔서 연판장 돌리기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시작으로 이 사태가 났는데 그런 그 무책임한 강경론이 당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거 아니냐 이걸 저격한 거고 또 반대로 이 장제원 의원 진영에서는 그 측에서는 네. 당시에 거리로 했으면 깔끔할 걸. 그 당시에 권성동 사고라고. 직무대행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 욕심이 있어서 갑자기 당대표 거리를 해가지고 당직 선거를 하게 되면 못 나가니까 결국 이제 당무를 사심을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책임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묘하게 이준석이 싫다에는 연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집권여당이 저런데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걱정을 하셔야죠. 집권여당이 어려워지면 아니, 국민이 걱정- 어려웠고 힘들어집니다. 걱정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해라. 뭐 어떻게 수습하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 책임지고 사퇴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무슨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최재형 의원, 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 목소리는 뭐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 목소리를 낸 거는 뭐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윤핵관과의 연대설 이런 게 막 나왔고 실제로도 가깝게 지냈던 걸로 아는데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시오. 그리고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시오. 이거 뭡니까, 장 소장님? 전제 조건은요.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판단과 메시지를 합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전제 조건을 먼저 깔고 맞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닷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본인의 아. 여태까지의 일관된 생각과 판단을 예. 계속 유지하는 분이 아니고 어.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기 힘들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국민들께 물어봐야 합니다. 아. 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러한 모습은 뭐냐면은 네. 민심을 그냥 따로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민심. 예, 윤핵관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 국민들이 거부감이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윤핵관들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기대서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한들 예.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명분적으로 맞느냐 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예.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수도권이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지역구가 지금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아유, 거를 그럼요. 수도권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 위기감에 발로일 수도 아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윤핵관 쪽보단 민심 쪽의 의견을 내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손 잡는 게 당대표가 되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박 네, 뭐 그런 의장님도. 판단이겠죠. 어찌됐건 지금 윤핵관들이 정치적으로는 궁지에 몰렸고 윤핵관이 이제 훈장이 아니라 숨겨야 될 어떤 무슨 정치적인 이런 어떤 흔적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대로라면은 저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장제원 의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장제원 의원도 장제원 왜냐하면- 의원은 엄청난 실세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심이 이렇게 기반되는데 네. 그 도리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의원들도 예. 언제까지 그 장제원 의원이 실세라서 그걸 눈치를 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실 길이도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사실은 대통령실의 참모진 속간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이 이 상황이 된 거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서 정무수석실을 거의 지금 폭파하다시피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는 예. 또 지금 교체되고 있는 참모들의 상당수는 이제 장제원 의원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참모들이어서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약간 이제 위기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것 이외에 당에 무슨 권력 자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옹립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예. 힘인 거지.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원래 저 당내에서 갖고 있던 힘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한 평가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핵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세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아니 안철수 의원이라고 그걸 못 읽겠습니까? 아, 그걸 읽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걸 읽고 안철수 있는 의원이 거라고 판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지금 보면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조언을 듣고 있다. 아, 남 얘기를 듣기도 하시는군요. 왜 다행입니다. 그러세요 또. 조언을 지금 두루두루 듣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대통령 마음속에 윤심은 뭡니까? 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 조언은 이거 같아요. 장제원 의원을 멀리하십시오. 저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당내에서의 활동상을 보면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과도한 호가호위성에 힘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시면 이 사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사감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감? 예, 장제원 의원하고 별로 저 사이가 좀 좋지. 아니 뭐 사감이 있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 저는 평론가로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 이른바 이제 지금 뭐 여의도 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사실상의 실세인데 네. 그쪽과의 어떤 선긋기가 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는 걸로 안다.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인간적으로야 뭐 선을 그을 필요가 없겠죠. 음.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지금 앞서 이제 장 소장이 얘기한 대로 장제원 의원의 상황 판단이나 예. 장제원 의원의 어떤 정무적인 역량이 당을 안정시키고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뭐 거짓말이잖아요. 관여해왔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다 평가했고. 뭐 내부 총질 문자로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니 봤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이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에 와서 예. 어쨌든 최고위원들 사퇴가 시작됐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어떤 초선 의원도 대통령보다 당 경력과 정치 경력이 길어요. 이 당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당이 정말 잘 돼서 예.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려면 저는 관여를 정말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하면 네, 저렇게 관여 안 한다 그러고 뒤에서 다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엔 이 사단을 만들고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저는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꼽힌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런데 뭐 이제 와가지고 그 당의 이런 자중질환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차라리 그냥 관여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관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풀던지 뭐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풀 의지나 역량은 별로 없어 보이기 그렇게 때문에 보세요. 저는 관여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차라리? 생각합니다. 그 역량이 아예 없.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면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고 다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 같으면 당에서 무슨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무슨 소리 나와요? 탈당해라. 대통령 탈당하라 소리 나옵니다. 대통령 탈당하셔라. 아니 그게 과거의 대통령제의 역사였어요. 특히 이제 여당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 길이 그 모습이 없어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네. 정무적인 판단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경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 옆에 정무수석으로 딱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만 좋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거기 배치한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해왔던 말이 충성이에요.
대통령 뜻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했던 얘기와는 달라요. 할 말 하겠다, 쓴소리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끌려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장제원, 권성동 이 두 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와 어떻게 전개될까와 어떻게 전개돼야 할까는 좀 다르잖아요. 자, 박원석 의장님.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를 한다는데 그 자리가 중요하겠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거기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데 더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이 지금 비대위의 비대위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던 건데 근데 글쎄요 저는 저렇게 또 무리수를 둬서는 비대위의 비대위 이준석 대표가 이미 가처분을 냈는데 추가로. 법원 결정에 따르면은 저기에 동일하게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최고위를 부활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다른 비대위를 만들든 그렇게 가야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입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절차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만큼 신뢰가 예. 그럼요. 지금 그리고 떨어져서. 이준석 대표 그거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총리 전적으로 짧게. 동의하고요. 짧게 얘기하라고 네. 하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양윤을 주목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차기 원내대표 누가 될까? 아, 양윤을 주목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상현, 윤재호 이 두 의원을 주목을 해보시라. 여기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물론 윤상현 의원은 저기 재판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분이 되게 정치인 감각과 네, 이 네, 맞아요. 안테나가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네, 네. 갑자기 권성동 물러나라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급반에 서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실에서의 분위기를 읽은 건데 윤재호 의원도 상당히 다코스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양윤을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2분 남았는데요. 민주당 얘기 잠깐 가겠습니다. 해요? 예, 할게요. 뭐만 좀 우리가 짚고 가면 되냐면 영수회담. 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왜 제안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걸 받을 것인가? 혹은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어요. 아니 이제 힘 있는 야당 대표가 됐잖아요. 예. 국회 다수당인 당연히 이제 대통령하고 급을 맞춰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제안을 던지고 안 받으면 싸우겠다. 뭐 이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저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데. 내상되는 대통령이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들은 영수회담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역대 정부를 보면 다 가장 많이 싫어했어요.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인데 네. 그 이후로는 뭐 불과 한두 번씩밖에 안 했고 네. 아마 받더라도 다른 형태로 둘이 만나는 형태가 아닌 아, 뭐 여야 지도부 이렇게 예. 만나는 식으로나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사실은 하긴 해야지 어떤 형태로든지 왜냐하면 당장 정기국회에서 예산 법안 처리하려면 그렇게 해서 국정과제 동력을 만들어 가려면은 그렇지. 해야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EEJ라고 이 여권 내부에 불고 있는 이 내홍을 어떻게 보면 좀 국면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만나는 게 낫다. 다른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런 정치력이 필요하다. 자, 30초. 전격적으로 그냥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분석들은 박원석 의원님이 잘 해주셨고요. 그러한 정치력이 정기국회 때 예산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아니냐. 그래서 전격적으로 영수회담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의 돌쇠 토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